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일찍 죽을까입니다. 이 책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뒤에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담 걸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목이나 어깨, 옆구리의 불편감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담은 한의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을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 봅니다. 의서에서 보면 십병구담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10가지 병이 있으면 그 원인의 9가지가 담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질병의 약 80%를 염증성 질환이라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재밌는 것은 염의 한자는 불화가 둘이고 여기에 질병을 뜻하는 부수를 씌우면 담이 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생각이 통하는 대목입니다. 담이라는 게 결국 노폐물이 뭉친 것입니다. 음식물은 소화 후에 진액이 됩니다. 이 진액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진액이 다 흡수가 안 되고 남아서 뭉친 게 바로 담입니다. 처음에는 미량인데 쌓이고 쌓이면서 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쌓이면 담적이 됩니다. 즉, 담은 진액이 대사 과정에서 정체되고 뭉쳐서 생긴 덩어리로 순환 과정에서 몸 안의 통로들을 막아 아프게 만듭니다. 담으로 인해 막혀버린 통로들에서는 온갖 증상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담이 폐에 있으면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생기고, 위장에 있으면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구토를 하며, 머리에 있으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담의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구토, 가슴 두근거림, 근육통, 뱃속에 꾹꾹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이 왜 생길까요?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기가 허하면 담이 생깁니다. 기가 콸콸 흐를 때는 노폐물이 생길 틈이 없는데 천천히 도니까 노폐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허 속에는 기울도 포함됩니다. 즉, 기가 뭉쳤을 때 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가 뭉쳤다는 것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습입니다. 습기할 때 그 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장에서 음식을 흡수할 때 수분도 흡수해야 되는데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담이 생깁니다. 이것을 습생담이라고 합니다. 즉, 습은 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습담증은 복부의 온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항상 피로하고 머리가 무겁고 배가 더부룩하고 근육통이 있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염도 습생담의 일종으로 봅니다. 실제로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습생담이라고 해서 물을 마시면 습을 더 조정하니 물을 적게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속에서 물이 잘 통하면 담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물이 고여 있으면 노폐물이 생겨 담이 되는 것입니다. 습이 생기는 가장 중심 부위가 소장입니다. 소장에서 수분이 충분히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쌓이면 담이 됩니다. 그런데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 같은 것으로 기운이 허하게 되면 위나 장의 운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소화 흡수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습관적인 과식도 담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노폐물의 발생 없이 전체적으로 몸이 잘 순환되고 음식이 잘 들어오고 잘 나가고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몸이 냉해도 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냉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발이 차고 배도 찹니다. 배가 따뜻해야 기혈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 노폐물, 즉 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담은 인체에 들어가 있으면 담생열이 됩니다. 즉 담은 열을 생성합니다. 또 열은 풍을 만듭니다. 즉 열생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뇌경색, 뇌출혈 같은 병을 유발합니다. 통하면 병이 없고 막히면 병이 생긴다고 했는데 막힌 것을 풀어주는데 최고봉이 단전 호흡입니다. 침과 뜸같이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내 몸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단전 호흡은 내 몸이 스스로 근원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한대로 생산이 가능하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으니 쉽게 내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배꼽으로 숨을 쉬는 단전 호흡을 해보길 권합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는데 단전 호흡만큼이나 좋은 것이 웃는 것입니다. 웃으면 기운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박장대소를 해버리면 기운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장대소 15초는 윗몸 일으키기 20회, 100m 전력 질주의 효과와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요절 복통하면 근육 650개, 얼굴 근육 80개, 뼈 206개가 움직여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복해서 웃으면 각종 유익한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진통 효과가 있는 엔돌핀이나 우울감을 감소시켜주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는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는데 이를 경락이라고 했습니다. 경락은 크게 기경팔맥과 십이경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경팔맥은 선천적으로 가진 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줄기와 함께 자라는 것처럼 기경팔맥은 내 몸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십이경맥도 결국 기경팔맥을 통해 움직입니다. 기경팔맥은 모두 8개가 있는데 이 모든 기운이 뻗어가는 중심 부위가 바로 단전입니다. 우리 몸의 아랫배 부위에 선천적인 본래 가지가 있는 단전이라는 곳에서 인체의 모든 기운을 감당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실한 것처럼 내 몸의 뿌리인 하복부 단전 부위에서 기해, 즉 기의 바다가 이루어져 그곳에서 딱 중심을 이루면 그만큼 내 몸을 지켜줍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가 상하는 순간 죽게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줄기가 쓰러져도 다음에 좋은 싹을 움틀 수가 있습니다. 단전은 내 몸과 마음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전은 여성들의 자궁 부위, 남자의 정이 생성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기경팔맥은 결국 우리 몸의 생명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경팔맥은 나이가 먹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경팔맥이 사라지면 몸도 늙고 결국 죽게 됩니다. 기경팔맥을 살아있게 하는 힘의 원천은 단전입니다. 그래서 단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그냥 놓아두면 안 지켜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뿌리가 되는 단전 부위를 사랑해야 합니다. 단전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전에 마음을 집중하고
단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단전을 의식하며 방긋 미소 지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 순간 단전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응답을 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핀 큰 나무도 결국은 그 밑에 뿌리가 있어 받쳐주는 것입니다. 나무를 놓고 보면 1분 1초라도 뿌리와 안 통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머리에 잡념이 꽉 차서 뿌리를 잊어버리고는 삽니다. 이 꽉 찬 머리를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전입니다. 단전을 기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단전 호흡입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 참 좋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하루에 10분이라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단전 호흡을 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단련되면서 나도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3차례 항문을 조여주세요. 따로 특별한 곳에 가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도, 전철을 타고 이동하다가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3차례 항문을 조여주세요. 항문을 조이되 단전 부위를 마음의 눈으로 의식하며 방긋이 미소 짓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익숙해지면서 저절로 수승화강이 됩니다.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라면 단전은 그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전을 잘 지키고 잘 키워야 합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만 시간 날 때보다 항문을 조이며 단전에 힘이 가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자리가 잡힙니다. 단전이 잡히면 몸의 중심도 잡히게 됩니다. 나무의 뿌리, 내 몸의 뿌리가 깊어지는 이치입니다. 인체 중 치아만큼 건강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게 있을까요? 나이 든 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척도가 곧 치아입니다. 일본 후생성 발표에 따르면 노인성 치매 환자의 대부분은 치아가 없으며 있을지라도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고치법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닥에 정좌한 채 숨을 들이킨 뒤 윗니와 아랫니를 36번 딱딱딱 소리가 나게 마주치는 것입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고치법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아랫니와 윗니를 36번 마주쳐서 소리가 나게 치아를 자극한 다음엔 입술과 잇몸 사이로 혀를 둥글게 굴리면서 침샘을 자극합니다. 몇 차례 하면 입안에 침이 꽤 고입니다. 이 침을 신수라고 부릅니다. 신령스러운 물이란 뜻입니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게 한 뒤에 이걸 3번에 걸쳐 나눠서 삼킵니다. 그럼 온몸에 신수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혀로 잇몸을 고루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잇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입안에 가득 고인 침을 자주 삼켜주면 위장질환을 치유하는 데도 상당한 보탬이 됩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고치법은 예로부터 양생에서 중시하는 방법입니다. 손을 활용하지 않고 뇌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이빨을 상하로 부딪혀주면 안면은 물론 뇌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치법을 하면 뇌가 깨어납니다. 뇌가 깨어나면 몸 전체가 다 열립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빨 마주치기를 20에서 30번 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것은 집중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횟수는 여건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윗니와 아랫니를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입에 침이 고입니다. 침을 혀로 안팎으로 굴려봅니다. 입안에서 혀로 축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인 침을 3번에 나누어 삼킵니다.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권할 만큼 좋습니다. 고치법은 또한 현대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뇌 긴장 이완법입니다. 중요한 발표나 회의에 앞서 이빨 부딪히기를 하면 짧은 시간에 긴장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서 질겅질겅 껌을 씹는 것도 극도의 긴장된 순간에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고치법입니다. 이렇게 고치법을 마치고 혀 운동을 해도, 고치법을 하면서 동시에 혀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혀는 심지규라고 해서 심장의 기능이 혀로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혀를 자극하면 심장의 기능을 향상합니다. 또 혀는 뇌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혓바닥에는 매우 예민한 신경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울로 혀 이면을 보면 굵은 동맥과 정맥이 선명히 보일 정도로 혀에는 혈류량이 많습니다. 뇌경색이나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를 대할 때 입을 벌려 혀를 마음껏 내밀도록 해보세요. 이때 혓바닥을 똑바로 내밀지 못하는 사람은 뇌에 이상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낮에 열심히 움직이는 만큼 밤에는 꿀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야 할 때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안 움직입니다. 출근할 때도 차를 타죠. 사무실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죠. 출퇴근할 때도 차를 탑니다. 땅을 밟을 시간이 모자랍니다. 오죽하면 날아다니는 새보다 땅을 밟는 시간이 적다고 하겠습니까? 오래 앉아있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이라는 것이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걷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가까운 거리는 주로 걷습니다. 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많이 걸었는데 만보기를 차고 재보니까 숫자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걷지 않습니다. 60대 중반 퇴직하고 나서는 매일 평균 1만 5천 보 이상을 걷고 있습니다. 비나 눈이 와도 지하철역 2-3개는 그냥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배가 쏙 들어가더군요. 살도 저절로 빠졌습니다. 몸만 좋은 게 아닙니다. 걸으면 모든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머리의 기운을 발로 옮겨 놓는 효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한 분이 80 가까이 됐는데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중견기업체 회장입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차를 타고 왔습니다. 밥 먹고 나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코앞이 지하철역입니다라고 해도 사양하지 말고 타시라고 했습니다. 걷는 게 저는 편합니다 하고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걷는 것이 더 편합니다. 매일 10,000보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녔습니다. 많이 걸으면 불면증도 치료됩니다. 땅에는 우주의 지기가 있습니다. 우주의 양기운은 태양 에너지에서 오고 음의 기운은
땅에서 옵니다. 사람이 땅을 밟으면 그 기운이 채워집니다. 기운이란 다시 말해 물의 기운, 즉 수기입니다. 화가 나서 머리가 뜨거울 때 땅바닥을 걸어보세요. 좀 지나면 머리에 뜨거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수기가 화기를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사람은 땅을 밟으며 기운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땅을 많이 밟아주면 몸의 수기가 충전돼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이 없어집니다. 잘 자려면 잘 걷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땅 기운을 바로 접하는 맨발 걷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맨발로 걸으면 땅의 수기를 바로 접할 수 있으니까 금상첨화입니다. 또 한 가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 발 마사지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오는 사람들은 대개 뇌신경이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긴장되어 있다는 것은 수시로 화기가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장 반대되는 부위가 발인데 발을 충분히 마사지하면 신경이 발에 집중되어 머리가 편안해집니다. 발바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주면 발에 자극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순간 머리의 기운이 이완되어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를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일이 없으면 찾아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상태가 항상 역삼각형을 이룹니다. 상체는 무겁고 하체는 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긴장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고 본인 스스로도 안 행복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손을 쥐고 태어나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펴고 가지 않습니까? 잡는 힘도 중요하지만 놓는 힘도 중요합니다. 그 놓는 힘도 내 힘입니다. 그래서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명상이 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불교 화두에 백척간두진 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백척이나 되는 긴 장대 끝에서 한 발 더 나아가라는 뜻으로 곧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다 놓으라는 뜻입니다. 나무는 지나가는 바람을 잡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일을 잡고 실체 없는 그것에 얽매여 무겁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잘 놓고 잘 잡는 일이 공부와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잡기만 하고 놓지 못하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 병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놓고 비우는 연습이 불면증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건강하려면 생활 속에서 이완 연습,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나이 들에 따라 생명력이 쇠하면서 몸이 약해지고 차츰 병이 깊어지면서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화는 인체로 보면 수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기가 줄어들면 우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지고 키가 줄어듭니다. 또한 수기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화기가 위로 올라가서 기억력이 감소하고 눈이 침침해지며 귀는 어두워집니다. 어른한테 제일 큰 대접은 누워서 편히 쉬세요이고 애들한테 제일 큰 대접은 나가 놀아라입니다. 애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고역입니다. 애들이 갑자기 밖에 안 나가고 방에 누워있으면 병에 걸립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이 먹었다고 앉아있기를 좋아하면 노화로 가는 것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 열심히 책도 보고 걷기도 하고 움직이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많이 움직이되 생각도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은 지나간 일은 빨리 잊고 늘 새로운 것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고 회로에 새로운 것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노화가 늦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길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웃으면 단전이 열린다고 했죠. 찡그리면 다시 닫힌다고 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은 틈만 나면 웃습니다. 어른들은 웃을 일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내 몸에 그런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가면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도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과하면 노동이 됩니다. 나이 70 넘은 사람이 젊은 사람처럼 운동하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몸의 회복력이 더딥니다. 젊음과 노화의 차이가 회복력의 차이입니다. 70이 넘으면 몸이 변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몸은 그만큼 반드시 응답을 해줍니다.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우주에는 5가지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 성질입니다. 우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5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5가지 성질 가운데 승한 것이 있습니다. 목의 성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의 성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금의 성질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목하면 되지 목이 화를 흉내내면 목도 제대로 발휘가 안 됩니다. 코스모스가 장미를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나로만 살아도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안 행복합니다. 그런데 건강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건강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약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환자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안 해주니까 우울해집니다. 나는 이 환자들한테 나를 사랑해 보기를 딱 100일만 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가 있다. 그 뿌리가 하복부 단전이다. 이제 그 부위를 지그시 바라봐줘라. 그냥 바라보는 것보다 방긋이 미소 지어줘라. 단전을 보면서 방긋이 웃어주면 나의 생명력의 원천인 그곳이 그 순간 엄청나게 행복해합니다. 이걸 100일만 꾸준히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하루에 2번씩만 해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얼굴도 달라지고 내가 행복하니까 세상이 좋아집니다.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의 피로 및 긴장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영양과 수분의 부족도 원인입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마그네슘, 미네랄, 칼슘 같은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 정맥류로 인해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보통 비만, 운동 부족, 노화, 임신 등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또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평소 운동을 적게 하거나 노년 또는 중장년층에서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고 걷기가 힘들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단지 쥐를 반복하는 사람은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거나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잠을 잘 때 옆으로 자면 도움이 됩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종아리에 쥐가 나서 쉽게 낫지 않는 경우에는 발을 세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면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면 쉽게 풀립니다. 무릎을 곧게 편 뒤에 슬개골을 잡고 좌우로 회전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압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에 화기가 올라오면 발바닥을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위로 솟구치던 화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승화강이 되고 심신이 고요해집니다. 발바닥 중에서도 용천혈을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위를 말합니다. 발가락을 뺀 발가락 길이를 3등분해서 위에서 3분의 1 지점에 오목한 부위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태계 이영은 오래전부터 화병을 앓고 있는 넷째 형을 안타깝게 여겨 용천혈을 자극해보라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속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거나 신경성으로 얼굴이 자주 붉어질 때 따뜻한 손으로 용천혈을 문질러주거나 딱딱한 막대기 같은 것으로 자극을 해주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일찍 죽을까입니다. 이 책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뒤에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담 걸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목이나 어깨, 옆구리의 불편감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담은 한의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을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 봅니다. 의서에서 보면 십병구담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10가지 병이 있으면 그 원인의 9가지가 담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질병의 약 80%를 염증성 질환이라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재밌는 것은 염의 한자는 불화가 둘이고 여기에 질병을 뜻하는 부수를 씌우면 담이 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생각이 통하는 대목입니다. 담이라는 게 결국 노폐물이 뭉친 것입니다. 음식물은 소화 후에 진액이 됩니다. 이 진액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진액이 다 흡수가 안 되고 남아서 뭉친 게 바로 담입니다. 처음에는 미량인데 쌓이고 쌓이면서 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쌓이면 담적이 됩니다. 즉, 담은 진액이 대사 과정에서 정체되고 뭉쳐서 생긴 덩어리로 순환 과정에서 몸 안의 통로들을 막아 아프게 만듭니다. 담으로 인해 막혀버린 통로들에서는 온갖 증상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담이 폐에 있으면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생기고, 위장에 있으면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구토를 하며, 머리에 있으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담의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구토, 가슴 두근거림, 근육통, 뱃속에 꾹꾹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이 왜 생길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기가 허하면 담이 생깁니다. 기가 콸콸 흐를 때는 노폐물이 생길 틈이 없는데 천천히 도니까 노폐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허 속에는 기울도 포함됩니다. 즉, 기가 뭉쳤을 때 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가 뭉쳤다는 것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습입니다. 습기할 때 그 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장에서 음식을 흡수할 때 수분도 흡수해야 되는데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담이 생깁니다. 이것을 습생담이라고 합니다. 즉, 습은 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습담증은 복부의 온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항상 피로하고 머리가 무겁고 배가 더부룩하고 근육통이 있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염도 습생담의 일종으로 봅니다. 실제로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습생담이라고 해서 물을 마시면 습을 더 조정하니 물을 적게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속에서 물이 잘 통하면 담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물이 고여 있으면 노폐물이 생겨 담이 되는 것입니다. 습이 생기는 가장 중심 부위가 소장입니다. 소장에서 수분이 충분히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쌓이면 담이 됩니다. 그런데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 같은 것으로 기운이 허하게 되면 위나 장의 운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소화 흡수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습관적인 과식도 담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노폐물의 발생 없이 전체적으로 몸이 잘 순환되고 음식이 잘 들어오고 잘 나가고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몸이 냉해도 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냉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발이 차고 배도 찹니다. 배가 따뜻해야 기혈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 노폐물, 즉 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담은 인체에 들어가 있으면 담생열이 됩니다. 즉, 담은 열을 생성합니다. 또 열은 풍을 만듭니다. 즉, 열생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뇌경색, 뇌출혈 같은 병을 유발합니다. 통하면 병이 없고 막히면 병이 생긴다고 했는데 막힌 것을 풀어주는데 최고봉이 단전 호흡입니다. 침과 뜸같이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내 몸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단전 호흡은 내 몸이 스스로 근원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한대로 생산이 가능하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으니 쉽게 내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배꼽으로 숨을 쉬는 단전 호흡을 해보길 권합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는데 단전 호흡만큼이나 좋은 것이 웃는 것입니다. 웃으면 기운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박장대소를 해버리면 기운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장대소 15초는 윗몸 일으키기 20회, 100m 전력 질주의 효과와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요절 복통하면 근육 650개, 얼굴 근육 80개, 뼈 206개가 움직여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복해서 웃으면 각종 유익한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진통 효과가 있는 엔돌핀이나 우울감을 감소시켜주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는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는데 이를 경락이라고 했습니다. 경락은 크게 기경팔맥과 십이경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경팔맥은 선천적으로 가진 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줄기와 함께 자라는 것처럼 기경팔맥은 내 몸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십이경맥도 결국 기경팔맥을 통해 움직입니다. 기경팔맥은 모두 8개가 있는데 이 모든 기운이 뻗어가는 중심 부위가 바로 단전입니다. 우리 몸의 아랫배 부위에 선천적인 본래 가지가 있는 단전이라는 곳에서 인체의 모든 기운을 감당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실한 것처럼 내 몸의 뿌리인 하복부 단전 부위에서 기해, 즉 기의 바다가 이루어져 그곳에서 딱 중심을 이루면 그만큼 내 몸을 지켜줍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가 상하는 순간 죽게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줄기가 쓰러져도 다음에 좋은 싹을 움틀 수가 있습니다. 단전은 내 몸과 마음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전은 여성들의 자궁 부위, 남자의 정이 생성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기경팔맥은 결국 우리 몸의 생명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경팔맥은 나이가 먹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경팔맥이 사라지면 몸도 늙고 결국 죽게 됩니다. 기경팔맥을 살아있게 하는 힘의 원천은 단전입니다. 그래서 단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그냥 놓아두면 안 지켜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뿌리가 되는 단전 부위를 사랑해야 합니다. 단전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전에 마음을 집중하고 단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단전을 의식하며 방긋 미소 지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 순간 단전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응답을 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핀 큰 나무도 결국은 그 밑에 뿌리가 있어 받쳐주는 것입니다. 나무를 놓고 보면 1분 1초라도 뿌리와 안 통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머리에 잡념이 꽉 차서 뿌리를 잊어버리고는 삽니다. 이 꽉 찬 머리를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전입니다. 단전을 기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단전 호흡입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 참 좋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하루에 10분이라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단전 호흡을 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단련되면서 나도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3차례 학문을 조여주세요. 따로 특별한 곳에 가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도, 전철을 타고 이동하다가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3차례 학문을 조여주세요. 학문을 조이되 단전 부위를 마음의 눈으로 의식하며 방긋이 미소 짓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익숙해지면서 저절로 수승화강이 됩니다.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라면 단전은 그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전을 잘 지키고 잘 키워야 합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만
시간 날 때보다 항문을 조이며 단전에 힘이 가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자리가 잡힙니다. 단전이 잡히면 몸의 중심도 잡히게 됩니다. 나무의 뿌리, 내 몸의 뿌리가 깊어지는 이치입니다. 인체 중 치아만큼 건강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게 있을까요? 나이 든 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척도가 곧 치아입니다. 일본 후생성 발표에 따르면 노인성 치매 환자의 대부분은 치아가 없으며 있을지라도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고치법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닥에 정저한 채 숨을 들이킨 뒤 윗니와 아랫니를 36번 딱딱딱 소리가 나게 마주치는 것입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고치법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아랫니와 윗니를 36번 마주쳐서 소리가 나게 치아를 자극한 다음엔 입술과 잇몸 사이로 혀를 둥글게 굴리면서 침샘을 자극합니다. 몇 차례 하면 입안에 침이 꽤 고입니다. 이 침을 신수라고 부릅니다. 신령스러운 물이란 뜻입니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게 한 뒤에 이걸 3번에 걸쳐 나눠서 삼킵니다. 그럼 온몸에 신수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혀로 잇몸을 고루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잇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입안에 가득 고인 침을 자주 삼켜주면 위장질환을 치유하는 데도 상당한 보탬이 됩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고치법은 예로부터 양생에서 중시하는 방법입니다. 손을 활용하지 않고 뇌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이빨을 상하로 부딪혀주면 안면은 물론 뇌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치법을 하면 뇌가 깨어납니다. 뇌가 깨어나면 몸 전체가 다 열립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빨 마주치기를 20에서 30번 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것은 집중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횟수는 여건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윗니와 아랫니를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입에 침이 고입니다. 침을 혀로 안팎으로 굴려봅니다. 입안에서 혀로 축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인 침을 3번에 나누어 삼킵니다.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권할 만큼 좋습니다. 고치법은 또한 현대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뇌 긴장 이완법입니다. 중요한 발표나 회의에 앞서 이빨 부딪히기를 하면 짧은 시간에 긴장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서 질겅질겅 껌을 씹는 것도 극도의 긴장된 순간에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고치법입니다. 이렇게 고치법을 마치고 혀 운동을 해도 고치법을 하면서 동시에 혀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혀는 심지규라고 해서 심장의 기능이 혀로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혀를 자극하면 심장의 기능을 향상합니다. 또 혀는 뇌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혓바닥에는 매우 예민한 신경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울로 혀 이면을 보면 굵은 동맥과 정맥이 선명히 보일 정도로 혀에는 혈류량이 많습니다. 뇌경색이나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를 대할 때 입을 벌려 혀를 마음껏 내밀도록 해보세요. 이때 혓바닥을 똑바로 내밀지 못하는 사람은 뇌에 이상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낮에 열심히 움직이는 만큼 밤에는 꿀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야 할 때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안 움직입니다. 출근할 때도 차를 타죠. 사무실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죠. 출퇴근할 때도 차를 탑니다. 땅을 밟을 시간이 모자랍니다. 오죽하면 날아다니는 새보다 땅을 밟는 시간이 적다고 하겠습니까? 오래 앉아있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이라는 것이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걷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가까운 거리는 주로 걷습니다. 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많이 걸었는데 만보기를 차고 재보니까 숫자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걷지 않습니다. 60대 중반 퇴직하고 나서는 매일 평균 1만 5천 보 이상을 걷고 있습니다. 비나 눈이 와도 지하철역 두세 개는 그냥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배가 쏙 들어가더군요. 살도 저절로 빠졌습니다. 몸만 좋은 게 아닙니다. 걸으면 모든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머리의 기운을 발로 옮겨 놓는 효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한 분이 80 가까이 됐는데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중견 기업체 회장입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차를 타고 왔습니다. 밥 먹고 나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코앞이 지하철역입니다라고 해도 사양하지 말고 타시라고 했습니다. 걷는 게 저는 편합니다 하고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걷는 것이 더 편합니다. 매일 10,000보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녔습니다. 많이 걸으면 불면증도 치료됩니다. 땅에는 우주의 지기가 있습니다. 우주의 양기운은 태양 에너지에서 오고 음의 기운은 땅에서 옵니다. 사람이 땅을 밟으면 그 기운이 채워집니다. 기운이란 다시 말해 물의 기운, 즉 수기입니다. 화가 나서 머리가 뜨거울 때 땅바닥을 걸어보세요. 좀 지나면 머리에 뜨거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수기가 화기를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사람은 땅을 밟으며 기운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땅을 많이 밟아주면 몸의 수기가 충전돼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이 없어집니다. 잘 자려면 잘 걷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땅 기운을 바로 접하는 맨발 걷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맨발로 걸으면 땅의 수기를 바로 접할 수 있으니까 금상첨화입니다. 또 한 가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 발 마사지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오는 사람들은 대개 뇌신경이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긴장되어 있다는 것은 수시로 화기가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장 반대되는 부위가 발인데 발을 충분히 마사지하면 신경이 발에 집중되어 머리가 편안해집니다. 발바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주면 발에 자극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순간 머리의 기운이 이완되어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를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일이 없으면 찾아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상태가 항상 역삼각형을 이룹니다. 상체는 무겁고 하체는 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긴장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고
본인 스스로도 안 행복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손을 쥐고 태어나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펴고 가지 않습니까? 잡는 힘도 중요하지만 놓는 힘도 중요합니다. 그 놓는 힘도 내 힘입니다. 그래서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명상이 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불교 화두에 백척간두진 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백척이나 되는 긴 장대 끝에서 한 발 더 나아가라는 뜻으로 곧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다 놓으라는 뜻입니다. 나무는 지나가는 바람을 잡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일을 잡고 실체 없는 그것에 얽매여 무겁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잘 놓고 잘 잡는 일이 공부와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잡기만 하고 놓지 못하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 병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놓고 비우는 연습이 불면증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건강하려면 생활 속에서 이완 연습,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나이 들에 따라 생명력이 쇠하면서 몸이 약해지고 차츰 병이 깊어지면서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화는 인체로 보면 수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기가 줄어들면 우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지고 키가 줄어듭니다. 또한 수기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화기가 위로 올라가서 기억력이 감소하고 눈이 침침해지며 귀는 어두워집니다. 어른한테 제일 큰 대접은 누워서 편히 쉬세요이고 애들한테 제일 큰 대접은 나가 놀아라입니다. 애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고역입니다. 애들이 갑자기 밖에 안 나가고 방에 누워있으면 병에 걸립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이 먹었다고 앉아있기를 좋아하면 노화로 가는 것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 열심히 책도 보고 걷기도 하고 움직이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많이 움직이되 생각도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은 지나간 일은 빨리 잊고 늘 새로운 것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고 회로에 새로운 것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노화가 늦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길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웃으면 단전이 열린다고 했죠. 찡그리면 다시 다친다고 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은 틈만 나면 웃습니다. 어른들은 웃을 일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내 몸에 그런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가면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도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과하면 노동이 됩니다. 나이 70 넘은 사람이 젊은 사람처럼 운동하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몸의 회복력이 더딥니다. 젊음과 노화의 차이가 회복력의 차이입니다. 70이 넘으면 몸이 변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몸은 그만큼 반드시 응답을 해줍니다.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우주에는 5가지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 성질입니다. 우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5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5가지 성질 가운데 승한 것이 있습니다.
목의 성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의 성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금의 성질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목하면 되지 목이 화를 흉내내면 목도 제대로 발휘가 안 됩니다. 코스모스가 장미를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나로만 살아도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안 행복합니다. 그런데 건강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건강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약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환자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안 해주니까 우울해집니다. 나는 이 환자들한테 나를 사랑해 보기를 딱 100일만 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가 있다. 그 뿌리가 하복부 단전이다. 이제 그 부위를 지그시 바라봐줘라. 그냥 바라보는 것보다 방긋이 미소 지어줘라. 단전을 보면서 방긋이 웃어주면 나의 생명력의 원천인 그곳이 그 순간 엄청나게 행복해합니다. 이걸 100일만 꾸준히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하루에 2번씩만 해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얼굴도 달라지고 내가 행복하니까 세상이 좋아집니다.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의 피로 및 긴장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영양과 수분의 부족도 원인입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마그네슘, 미네랄, 칼슘 같은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 정맥류로 인해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보통 비만, 운동 부족, 노화, 임신 등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또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평소 운동을 적게 하거나 노년 또는 중장년층에서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고 걷기가 힘들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단지 쥐를 반복하는 사람은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거나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잠을 잘 때 옆으로 자면 도움이 됩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종아리에 쥐가 나서 쉽게 낫지 않는 경우에는 발을 세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면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면 쉽게 풀립니다. 무릎을 곧게 편 뒤에 슬개골을 잡고 좌우로 회전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압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에 화기가 올라오면 발바닥을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위로 솟구치던 화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승화강이 되고 심신이 고요해집니다. 발바닥 중에서도 용천혈을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위를 말합니다. 발가락을 뺀 발가락 길이를 3등분해서 위에서 3분의 1 지점에 오목한 부위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태계 이영은 오래전부터 화병을 앓고 있는 넷째 형을 안타깝게 여겨 용천혈을 자극해보라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속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거나 신경성으로 얼굴이 자주 붉어질 때 따뜻한 손으로 용천혈을 문질러주거나
딱딱한 막대기 같은 것으로 자극을 해주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